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가족 생각만 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상처만 남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자식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서만 이 마음을 끌어안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그 감정을 풀어내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왜 가족 사이에서는 유독 상처가 깊어지는지, 그리고 그 원망을 어떻게 멈추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나면 적어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더 괴롭던 마음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가장 아플까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만큼 가까운 인연도 없을 겁니다. 한 배에서 나왔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가까운 만큼 늘 화목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함께했다고 마음까지 가까운 것도 아니더군요. 어떤 분은 평생을 자식 곁에서 웃고 울며 살아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은 집에 있어도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셨죠. 어떤 분은 부모님을 너무 일찍 떠나보냈고 어떤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 깊이 묻으면서요. 이 관계는 참 묘합니다. 끈끈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단단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툭 끊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에는 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오래된 지혜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우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흔히 관계를 성격 탓으로만 돌립니다. 부모가 원래 그렇다, 자식이 원래 차갑다, 서로 안 맞는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관계에는 각자가 살아온 시간이 쌓여 있고 그 시간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자식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비추며 배우는 관계, 때로는 가장 단단한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일지도 모르죠. 가끔은 그 가까움이 축복이지만 가끔은 바로 그 가까움이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사회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식 역시 우리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만나게 된 인연일 뿐이죠. 짧은 인연이 생기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짧음은 꼭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결이 얇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짧다고 말하죠. 그런 짧음은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지만 외로운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대화가 메마르고
눈빛이 스쳐 지나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우죠. 두 번째는 가까워질 것 같다가 갑자기 끊기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뚝 끊기고 오해가 굳어지고 한 번의 말이 수년의 거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질문만 남는 유형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도 끝내 누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죠. 세 번째는 너무 이른 이별로 끝나버린 관계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마음을 건넬 틈도 없이 그저 순간처럼 떠나보내야 했던 경우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흘러도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움이 갈 곳을 찾지 못해. 그 질문은 오늘도 수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전할 곳이 없습니다. 이 질문들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해서 의미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원망은 빨리 오는데 이해는 늦게 찾아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 건 원망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왜 늘 나만 애써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상처 덩어리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떠올리면 아픈 기억만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망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묶어두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을 계속 쥐고 있으면 관계가 끝나도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떠나보냈는데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서요. 가슴속에서 되뇌는 그 말들 했어야 하는데, 못한 말들 들었어야 하는데, 못 들은 말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베갯머리에서 혼자 대화를 이어가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 마, 놓아버려.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려 합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말도 아니죠. 놓는다는 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는 싸움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길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잡았던 힘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하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라고요.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모를 내 기대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짧은 인연을 길게 만드는 건 시간보다 마음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왜 나한테 이랬을까 대신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버티며 살았겠구나 하고요. 상대도 완벽하지 않았고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억을 한 조각만 다르게 저장해 보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장면만 떠올리는 대신 아주 짧았더라도 괜찮았던 순간을 하나만 함께 보관해 두는 거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의 맛,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지갑, 자식이 어렸을 때 그린 서툰 카네이션 그림 한 장. 그런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태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상하게도 나중에 아주 느리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닿지 않는 가족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장 전화하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당장 화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아팠는지를 솔직하게 알아차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아픈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가족 관계의 상처는 대부분 미움이 아니라 기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깊어지고 실망이 깊었던 만큼 말이 거칠어지고 그 거친 말이 다시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고리를 끊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호흡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살짝 펴보는 겁니다. 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무는 제때를 알아서 잎을 떨구고 다시 새싹을 틀 준비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떨어질 것은 떨어뜨리고 새로 자랄 것은 자라게 두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부모님과의 기억, 자식과의 순간, 혹은 이미 떠나보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면 이 자리에 살짝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인연이 길든 짧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새로운 상처를 더 만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